안녕하세요.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입니다. 오늘 주제는 자율주행차입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급차를 중심으로 해서 이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돼서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 부상을 입거나 아니면 사망 사고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여러 건의 이 부상 신고가 들어올 정도 상당히 주의를 요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사망 사고가 여러 건 생길 정도로 상당히 문제시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능은 미국 자동차공학회 SAE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6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레벨 0가 완전히 100% 사람이 운전하는 기능이고요. 레벨 1은 우리가 이 고속도로에서 앞뒤차의 간격을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우리가 ACC라고 그러죠.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거나 또는 차선 이탈 경보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능일 경우에 주로 이제 레벨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레벨 2는 이 차선 이탈 경보 장치와 앞뒤차의 간격, 이런 모든 기능을 조합한 ADAS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고급차를 중심으로 해서 탑재되고 있는 기능이 바로 레벨 2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벨 3는 이 ADAS 시스템을 좀 더 진보를 시켜서 레벨 2보다도 훨씬 더 이 고속도로나 이런 대낮에 이 날씨가 좋은 상태에서는 운행하라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레벨 3가 아마 올해까지 진전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레벨 4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진정한 자율주행차의 본격화되는 진입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벨 4 정도가 되면은 목적지까지 사람이 특별히 개입이 없이 안전하게 이동시켜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레벨 4 정도가 되면은 비상시만 사람이 개입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벨 5는 사람이 탑승하건 안 하건, 즉 무인차도 괜찮다는 얘기죠. 무인차인 경우에도 목적지까지 사람의 개입이 없이 완벽하게 이동시켜주는 미래의 우리가 말하는 핑크빛 자율주행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미국 같은 선진국 대비해서 아직도 기술 수준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율주행차 하게 되면은 일반 자동차에다가 40개에서 한 60개 정도의 세 가지 종류의 센서를 장착을 하고 또 카메라가 여러 개가 장착이 됩니다. 특히 센서는 뭐 라이다 센서, 레이더 센서, 또 초음파 센서, 이런 여러 가지를 구현을 해주는데, 라이다 센서가 훨씬 더 명확하게 이 사람의 사물을 입체적으로 인지를 하고요. 또 야간에도 명확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라이다 센서를 쓰는 게 좋지만은 가격이 가장 고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국내에서도 원천 기술 확보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라이다 센서는 아직 국산화가 안 돼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선진국 대비해서 3년에서 4년 정도 뒤처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노력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이미 뭐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수천 대의 자율주행차가 길거리에 다니면서 실제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고 있는 반면에 국내는 몇십 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뭐 미래의 먹거리 확보라는 것은 거의 좀 어렵겠죠. 그래서 산학 연구안의 노력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자율주행차 관련된 어떤 기술적인 수준을 말씀드렸는데, 따라서 자율주행차는 꿈의 자동차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근데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면서 나오는 각종 기술을 지금 현재 나오는 자동차에다가 탑재하면서 타사 대비 경쟁력 있는 자동차를 누가 내놓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을 적용을 시키는데요. 몇 가지 이제 구체적인 예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이 파킹 어시스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주차 보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뒤 후진에서 이 병렬 주차도 많이 하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 이때 핸들은 손을 놓지만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는 사람이 조율을 하죠. 완전한 자동은 아닌 주차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면서 나오는 기술이 앞으로는 풀 파킹 시스템,
완전한 주차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심이 같은데 호텔 근처에 오게 되면은 뭐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주차하다가 시간을 다 낭비하는 경우 여러분들 많이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주차 때문에 도심지에 들어와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앞으로 수년 이내에 휴대폰 앱을 연동 앱을 깔아서 앱의 스위치를 누르면은 차가 알아서 자동 이동을 해서 주차장으로 저속으로 내려가서 주차하고 앱으로 통해서 옵니다. 휴대폰을 통해서 주인님 어디 몇 층에 안전하게 어디에 주차를 해놨습니다 라고 신호가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을 끝내고 현관으로 나갈 때 휴대폰 앱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주차된 차량이 이동을 해서 현관 앞에 대기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완전한 풀 파킹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또 최근에 국내의 한 메이커 현대차 같은 경우에 또 기아차도 아마 최근에 적용을 하죠. 우리나라 주차폭은 2.3m 정도가 되는데 큰 차를 지향하다 보니까 아마 차에 주차를 시키고 내릴 때 옆차 때문에 또 문콕 테러도 많이 발생을 했었죠. 또 흠집도 많이 발생을 해서 못 나오는 경우도 많아서 큰 차를 가지고 주변에 뺑글뺑글 돌면서 주차하는 걸 찾는 사람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최근에 나오는 국내 국산차 보게 되면은 이 주차장 앞에서 휴대폰 앱을 눌러서 자동으로 차가 들어가고 또 나와서 뽑아내서 이렇게 탑승을 하고 움직여주는, 아마 이거 느끼시면서 너무 좋다 편하다 이렇게 느끼실 텐데요.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범용화 되면은 완전한 풀파킹 시스템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완전하게 저속으로 목적지까지 주차를 확실하게 해주는 이런 주차 기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군지 운행이라고 해서 우리가 물류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시간도 절약해야 되고 비용도 절약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율주행차 전용 고속도로 설치했다 그러면은 이 트레일러가 10대 20대가 이 시속 100km를 달리면서 앞뒤차의 간격이 5m 정도를 띄고요. 10대 20대가 붙어서 달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 운전자 필요 없고요. 관리자만 한 명 탑승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중간에 휴게소를 정차를 해서 이 운전자가 쉴 필요도 없고요. 또 이 시속 100km를 달리면서 앞뒤차의 간격이 운전자가 탔을 때는 100m 이상을 뛰어야지 안전한데, 자율주행차 군지 운행일 경우에는 이 20대가 붙어서 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정속으로 달리니까 연료도 절약하고 시간도 절약하고 또 물류 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게 바로 군지 운행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류 시스템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수년 이내 혁명적인 물류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것에 따라서 아마 고용 인원의 어떤 일자리 창출이 방향이 바뀌는 이런 부분도 나올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 무인 자율 공유 시스템 같은 것도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필요하면은 앱을 깔아서 스위치 누르면은요, 원하는 차종이 목적지까지 자동으로 이동시켜 와서 나를 태워 간다든지 또 내 차가 그 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경우에는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몇 년 이내에 적용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 뭐냐면은 요새 국내에서 미국이나 일본 등이 가장 큰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령자 운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국내에서도 고령자가 급증을 하면서 고령자 운전에 대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령자가 돼서 80세 정도, 70세, 80세 넘어가게 되면 젊을 때에 비해서 기기 조작 능력이나 판단 능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가 자기도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면은 운전자 주인님이 운전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기기 조작을 통해서 핸들을 꺾는다든지 또 제동을 해서 아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주는 이런 차량도 나올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음주운전인 경우에는 음주운전 탑승 장치가 있어서 아예 운전자가 컨디션도 나쁘다, 또 전에 음주해서 숙취가 아직 남아있다 그러면은 아예 시동을 걸지 않고 출발하지 않는 이런 기능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국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파트 거주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죠. 선진국 대비해서 도심지의 70%가 아파트에 거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뭐 아파트 전체를 시속 30km나 40km로 운행할 수 있는 마이크로 버스 같은 경우에 실제로 운행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바로 이 수년 이내에 등장할 자율주행차를 개발해서 나오는 기술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속용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적용을 하더라도 그렇게 위험도가 높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요, 향후 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말씀드려서 더더욱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가 기대는 많이 하고 있지만은 고민거리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요. 또
각종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도 세계 선진국의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